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다행히 제주를 비켜갔습니다. 제주에는 간접 영향으로 산지에만 약간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하지만 이번 태풍은 오늘 밤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여 영남과 충북, 강원 쪽에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알아보죠. KBS 8월 여론조사, 오늘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신항만 건설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 등에 대한 도민 여론을 공개합니다. 비자림로 공사가 시작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친절한 뉴스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제주 사회에 준 의미와 과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끓는 듯한 가마솥 더위 속에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돈네코 계곡인데요. 탐나는 현장에서 안내합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제주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일본 규슈 남부에 상륙한 뒤 바로 북서진한 건데요. 일본 상륙 당시 화면부터 볼까요? 오늘 새벽 5시 태풍이 일본에 상륙한 직후 규슈 지역의 모습입니다. 순간 최대 초속 35m의 강풍과 함께 시간당 70에서 80mm의 국지적인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항공기 220여 편의 운항이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규슈 북부엔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다행히 8호 태풍 프란시스코, 제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이번엔 제9호 태풍 레끼마가 뒤따라 북상하고 있어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김가람 기자가 태풍 소식 정리했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직접 영향 없이 제주를 지났습니다. 태풍은 현재 약한 소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당초 제주 남쪽 해상을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제주 지역은 일찌감치 강풍 반경에서도 벗어났고 태풍 세력이 다소 약해지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예정됐던 태풍 예비특보도 해제됐습니다. 직접 영향권에 든 일본과 다른 지역 기상 악화로 하늘길과 뱃길이 일부 차질을 빚었지만 제주는 무사히 태풍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제주를 지나간 제8호 태풍보다 세력이 강력한 제9호 태풍 레끼마가 잇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풍 레끼마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강도는 중, 크기는 중형을 유지한 채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9도가 넘는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12일 기압골에 의한 강수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강수는 제9호 태풍 레끼마의 강도 변화와 이동 경로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니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와 기상 정보를 괌 북쪽 해상에서는 제10호 태풍 크로사도 발생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먼저 화제 영상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KBS 제주뉴스 페이지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영상은 지난주 화요일 이 시간에 보도해드린 제주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따져본 팩트체크 K였습니다. 제주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이 아니고 다만 제주 김포 노선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다는 게 팩트체크의 결론이었죠. 페이스북에 게시된 지 일주일 만에 3,4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38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꼭 봐주세요. 역시 KBS다 등의 지지 댓글과 함께 여러 개 활주로를 가진 외국 대형 공항들과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일부 지적처럼 제주공항을 외국 대형 공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겠죠. 하지만 제주공항과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봐도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틀렸다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 유력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2017년 보도 내용입니다.
제주공항처럼 사실상 활주로 한 개뿐인 인도 뭄바이 차트라파티 시바지 공항에서 하루 969회, 시간당 최고 50차례 이착륙했다며 기존 기록을 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주 전역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산림 훼손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시사용어 사전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경우 토지주나 사업주에게 형사처분과 함께 원래 형태로 되돌려 놓으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은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지방검찰청과 협력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과 향토 수종 위주로 나무를 심어야 하고요. 5년간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복구 상태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복구 승인을 받은 후에도 건축 허가를 받거나 불법 개발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후 행정에서는 제대로 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KBS 취재팀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직접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적발 이후 산림을 원상 복구해도 다시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내 단독주택 신축 현장. 지난해 토지주가 1,100여 제곱미터 이하를 무단 전용했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준공 승인 불과 2달 만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18년도 7월에 나갔고 그때 당시에 허가나가지고 산재부서나 관련 부서 협의 거쳐가지고 협의 가능하니까 허가가 나간 거거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훼손으로 적발돼 3년 전 원상복구한 곳이지만 멀쩡한 나무가 없습니다. 일부 필지는 지난해 6월 건축 허가도 받았습니다. 일단 녹지 기능을 잃으면 형질 변경이 가능한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해보잖아요. 그럼 한 3개월 정도 관리를 해요. 그렇죠. 조개업체에서도. 3개월만 사라집니다. 3개월. 오케이 됐다.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허가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관리를 안 해요. 그나마 이곳의 다른 필지는 추가 불법 훼손이 의심돼 재차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를 앞두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들이 많이 죽었으니 하자 모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원상복구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면적은 축구장 5배 규모인 3만여 제곱미터. 제주도가 뒤늦게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전 원상복구지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KBS가 실시한 8월 여론조사 2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 신항만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다른 제주 현안에 대한 도민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최승민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관보에 고시하며 확정된 제주 신항만 건설 사업. 제주도는 2조 8천억 원이 투자되는 신항만 건설로 동부가 여객 허브항만 기능을 갖추고 구도심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도심권이 상당히 좀 공동 행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도심과 연결하면 구도심이 활성화될 걸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민 인식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가 해양 환경이 훼손되고 강정항을 크루즈항으로 쓰면 된다며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제주항 확장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33.8%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멸종위기종이 잇따라 발견되며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해선 33%의 도민이 기존 계획을 백지화하고 생물 보전 지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생물 보호 조치를 한 뒤 최소한만 확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30%였고 생물 보호 조치를 한 뒤 계획대로 확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9%였습니다. 최근 과잉 관광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광객 총량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7%로 반대한다는 응답 38.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만 19살 이상 도민 818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은 19.2%입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고유정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고유정의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고유정이 이를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유가족은 지난 6월 아이의 장례를 위해 고유정 친권을 상실시켜야 한다며 피해자 남동생을 후견인으로 신청했는데 고유정 측은 이에 대한 기각과 심판 비용을 유가족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개정안에는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후보자를 정당에서 추천하지 않고 임기는 4년,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강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에 발의해 연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증인신문을 앞두고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에게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을 2차례나 미뤘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고교 체제 개편 등에 따라 내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의 일부 학과가 폐지되거나 축소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제주고 관광시스템 설비과를 폐지하고 서귀포 산업과학고 자동차과를 2개 학급에서 1개로 감축합니다. 서귀포 산업과학고 말 관련 전공을 자영-말산업학과로 분리하고 제주고 관광호텔 경영과를 관광경영과로, 영주고 디지털 영상과와 컴퓨터공학과를 방송영상과와 모바일 콘텐츠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쭉 뻗은 도로를 따라 펼쳐진 삼나무숲 풍경이 빼어난 비자림로. 군데군데 맨땅이 훤히 드러났고 수령 30년을 넘은 나무가 순식간에 잘려나갑니다. 급기야 해당 도로가 2002년 건설교통부 선정 아름다운 도로로도 밝혀지면서 도로 확장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 여론에 제주도는 삼나무와 주변 오름보호 방안 등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공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을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비판 여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내놓은 답은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삼나무 벌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도민과 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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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키의 나무들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중장비와 인력이 투입돼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상업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2013년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12명의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부분을 보니 구체적 수치는 없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 조사에서 멸종위기 2급인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 두견이를 비롯해 애기뿔 새똥구리가 잇따라 발견된 데 이어 다양한 양서류와 파충류의 서식지도 첫 확인됐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새의 울음소리.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서 시민들이 직접 녹음한 멸종위기종 팔색조 울음소리입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제주도의 공사 중단과 함께 환경보전 대책 제출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 전문가 생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보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높은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확인했다며 공사 철회와 복원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첫 보도를 통해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둘러싼 전국적인 논란이 시작된 지 오늘로 꼭 1년입니다. 뜨거웠던 지난 1년을 영상으로 함께 보셨는데요. 이 내용을 처음부터 꾸준히 취재해온 강인희 기자와 함께 그동안 제기된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제주 사회에 던져진 의미와 과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인희 기자, 지난해 제주도가 제주시 구좌읍의 비자림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한다면서 삼나무들을 베어내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KBS 보도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네, 당시 특집 취재팀으로 도로 확장 영상을 촬영하러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 갔는데요. 2차선 양옆에 우거진 삼나무들이 베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지도 않는데 이렇게까지 확장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문제의식으로 첫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보도 직후 비자림로 확장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며 공사는 중단됐고 지금은 전국 이슈가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찬반에 따라서 여전히 사실관계를 놓고 논란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자림로 2002년에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길이다 하는 주장, 그리고 아니다, 그 아름다운 길의 구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2002년 건설교통부가 제작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비자림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대상에 선정이 됐고 제주시 봉계동에서 현재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좌읍 평대리까지 27.3km 구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특히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삼나무숲 구간에 대해서는 오름군락과 목축 문화가 어우러져 영원히 보존되길 바란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확장 공사 구간 비자림로에 대해 아름다운 길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아름다운 길입니다. 네.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또 제2공항과 연계된 다 계획돼 있는 도로다, 이런 말도 있죠. 여기에 네. 대해서도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죠. 네, 처음부터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제2공항을 염두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는 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네. 이 제주도는 10년 전부터 구좌와 성산 지역 주민들이 겨울철 삼나무로 생긴 그늘에 도로가 얼어서 위험하고 이 대형 화물 트럭과 렌터카 증가로 차량 정체가 잦고 또 사고 위험도 높다며 도로 확장을 꾸준히 요구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땐 4차선으로 확장한 이 비자림로를 제2공항 연계도로로 사용하는 건 원희룡 지사가 직접 확인해 준 사실입니다. 지난해 4월인데요. 원 지사가 옛 국도에 국가 예산이 반영됐다며 도청 기자실에서 홍보까지 했는데요. 당시 대천동 사거리에서 비자림로, 금백조로 구간 14.7km에 2,600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에서 제2공항까지 연계도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때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이 제2공항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 계획은 시기상조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직도 이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네. 삼나무가 인체 해롭다, 아토피를 유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베어도 되는 수종이다, 그래서 베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던데요. 그렇죠. 이 삼나무가 각종 알레르기의 원인이고 또 네. 일제강점기 조성된 인공림이라며 도로 확장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인데요. 네. 이 전문가들은 삼나무가 해로우니 잘라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점을 빗나간 지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네. 주민들이 제기했던 도로의 문제점들을 필요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왜 저는 또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과도한 개발로 제주다운 환경이 사라져가는 데 대한 반감이 비자림로를 통해 직접 표출됐다는 점을 곱씹어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찬반 논란을 넘어서 또 공사 추진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죠. 네. 2013년 당시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위한 투용자 사업 심사도 허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취재를 해보니 구좌읍 대천동에서 송당 방향 2.9km 구간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기 위해 필요한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많이 들 것 같죠. 200억 원에 이르고 있었는데요. 네. 2013년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공사 예산 200억 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의위원 12명에게 제공한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제주도가 지금껏 주민사업이라며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정작 주민은 빠져 있었습니다. 엉뚱하게 비자림로를 확장하면 동부권 관광지 연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명시를 했고요. 두 번째 회의에서는 사고가 잦다며 첨부한 교통사고 현황엔 사고가 오히려 크게 줄었고 교통사고 건수를 집계한 구간도 대천동 사거리에서 송당 초등학교까지로 실제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과는 3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현장도 가보지 않은 심의위원들이 200억 원의 비자림로 확장 공사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200억 원이나 들이는 사업인데 굉장히 절차에 문제가 많이 드러났네요. 네, 중요한 건 당시 이 심의위원들을 저희가 모두 통화해봤거든요. 근데 단 한 명도 현장에 가서 어느 직접? 구간이 확장 구간인지를 확인하고 이 검토 보고서와 맞춰본 위원은 없었다라는 점이 취재하면서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기다가 이 비자림로 확장 구간에서 멸종 위기종 동식물들이 잇따라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진행된 이 환경 영향 평가 역시 부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멸종 위기종이 발견됐고 지금 공사가 중단됐으니까 전면 백지화하는 건 아니냐, 아니면 좀 축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네, 아까 설문조사도 보셨지만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높았고 또 지정하되 축소해서 진행하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취재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 백지화도 공사 축소도 아닙니다. 일단 제주도에서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제출한 멸종위기종 동식물에 대한 저감 대책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근데 취재한 결과 보호종들의 서식지를 옮기고 공사 중에 보호종을 발견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로 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해 제주도에서 제출한 저감 대책을 검토하는 대로 제주도는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 규모에 변화가 없을 거란 제주도 입장에 변함이 없이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는 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종의 서식지는 옮기겠지만 계획대로 진행은 하겠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비자림로 확장공사 1년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제주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네, 제가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또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이 좁은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다는 주민 요구로 추진된 도로 확장 사업이 제주도의 과도한 개발에 대한 도민을 넘어서 전 국민적 문제의식과 맞물린 상황 아닙니까? 이 대중지성의 사회, 시민 주권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행정과 도의회는 관료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이번에 여실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주도가 앞으로 관주도로 권위주의적 추진을 할 게 아니라 도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신중하게 오랜 시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게 비자림로가 제주 사회에 준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중지성의 사회가 굉장히 여운에 남습니다. 제주도 도로 보급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가운데 지난해 진행된 도로 공사만 113곳, 투입된 세금만 600억 원입니다. 결국엔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도민들이 세금으로 떠 안아야 합니다. 세계 대도시에서 오히려 도로폭을 좁혀 시민들의 보행 공간을 확대하는 변화의 바람. 비자림로 확장 논란 1년을 맞은 제주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강인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태풍마저 제주를 비켜가면서 연일 용광로 같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내려온 시원한 용천수 폭포가 흐르는 서귀포 돈내코 계곡인데요. 여름 피서지로 각광을 받는 이곳에서 지난 주말 특별한 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탐나는 현장, 얼음장같이 차가운 계곡물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보시죠. 한라산 남쪽 기슭, 신비의 계곡이라 불리는 돈내코 계곡입니다. 맑은 물이 항상 흐르고 난데림 숲과 어우러진 경관이 빼어난 곳인데요. 한라산에 내렸던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이곳으로 올라와 한여름에도 계곡물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갑습니다. 그래서 돈내코 계곡은 제주에서도 대표적인 여름철 피서지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이곳 돈내코 계곡에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맑고 차가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천연 수영장에서 즐기는 물놀이는 더위도 잊게 하는 특효약인데요. 아주 시원하고 물이 완전 얼음장입니다. 와. 들어간 지 5분도 안 되는데 벌써 입이 열고 춥네요. 특히 계곡 양편이 난대 상록수림으로 울창하게 덮여 있어 한여름에도 시원한 나무 그늘이 만들어지는데요. 짙푸른 실록이 우거진 숲은 경관도 빼어납니다. 무더운 한여름, 돈내코 계곡은 그야말로 제주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천연 피서지인데요. 이렇게 신비로운 원시름 속에서 즐기는 녹색 피서는 더위로 지친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꿀같이 달콤한 휴식을 줍니다. 필리핀에서 본 케이브 색깔하고 케이브 동굴하고 거의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기분이고요. 공기도 좋고 피로가 그동안 쌓였던 것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돈내코 계곡의 최고의 절경은 바로 원앙폭포인데요. 그 이름처럼 두 줄기의 폭포수가 마치 한 쌍의 원앙같이 시원스럽게 쏟아져 내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청량한 폭포수 소리가 더위를 잊게 하는데요. 특히 높이 5m 원앙폭포 아래는 바닥이 훤히 보이는 작은 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풍덩하고 몸을 담그면 무더위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기운을 뿜어내는 폭포수, 그냥 보기만 할 순 없겠죠? 폭포수 아래서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특히 백중날 이 물을 맞으면 모든 신경통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뭔가 제주도의 그 맑은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저 폭포를 맞으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와서 직접 맞아보니까 시원하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네요. 서귀포시 영천동에서는 2014년부터 이 돈내코 계곡과 숲에서 특별한 축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국 피서대 중 하나로 각광받는 돈내코 계곡에서 주민과 피서객,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자리인데요. 매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라영산 돈내코 계곡 고랑몰라 왕방갑설은 주제로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6번째를 맞아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작년에 큰 호응을 얻었던 여름밤의 돈내코 힐링 음악회를 더욱 발전시켜서 원앙 숲속의 힐링 콘서트로 개최했습니다. 숲속을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는데요. 와보니까 이 숲과 천의 그 자연 환경이 어우러져서 정말 좋았는데요. 나무 그리고 시원한 계곡, 바람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 함께 어우러져 할 수 있는 공연이라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서늘한 기운이 가득한 축복받은 땅 돈내코 계곡. 차갑고 맑은 물이 흐르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
이런 최고의 피서지가 있어 제주의 여름은 행복합니다. 다행히 태풍은 예상보다 제주를 멀리 떨어져 지나면서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산지에만 가끔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일사의 지형적인 영향이 겹치면서 오후에 산지와 중산간 지역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최대 30mm입니다. 온열 질환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자도와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루 중 가장 볕이 뜨겁다는 오후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오늘 기온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최고 31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예상됩니다. 오늘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지만 바람이 강한데요. 내일은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이 최고 2m로 일겠고요. 제주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약간 높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비자림로 공사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지난 1년간 2.9km의 길지 않은 이 길에서 우리는 30초를 더 빨리 가기 위해 거짓과 부실을 동원하는 제주 사회의 민낯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자림로 논란은 또한 제주 사회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음을 보여주기도 했죠. 바로 시민의 등장입니다. 환경을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제주 사회의 미래를 다르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계속해서 태풍 프란시스코와 관련한 KBS 뉴스 특보 이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